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탔던 주요 법안 3가지. 셋 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아이들인데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구야.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해 약 7,000명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수처를 두고 치고받고 난리였던 2019년. 대체 공수처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을 텐데 이번 상황은 사실 정말 오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이었어. 고위공직자들과 자본 권력이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지금보다 훨씬 더 뻔뻔하게 저지르던 시절이었거든. 그때부터 시민단체와 정치권 안팎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어. 그런데 왜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고? 매번 공수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반대 때문이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야. 검사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들이 모여있는 기구인 검찰. 혹시 검찰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정부 안에 있는 검찰, 국정원, 경찰 등등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권력기관들인데 그 중에서도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하는 곳이래. 보통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에선 각 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죄질을 판단해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해. 그 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소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단계. 대체로 각 나라의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권력기관이야. 수사는 보통 경찰이 맡고.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까지 직접 할 수 있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검찰이 위에 있는 거지. 그렇다면 검사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냐? 그럴 때 검찰은 자기 식구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했을까? 실제로 검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가 이뤄진 비율은 0.14%. 같은 기간 동안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34.8%였어.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검찰의 상위 기관인 법무부, 그리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뿐이지만 오히려 과거 많은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해왔어. 검찰도 적당히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정부인지 정부가 검찰인지 잘 모르겠는 때가 많았던 거지. 하지만 만약 정부가 검찰에 기대지 않고 검찰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지금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선거 과정이나 취임 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으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감췄다 들이밀었다 하며 사실상의 정치를 한 세월이 수십 년. 그렇게 검찰은 AS 안 된 채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최근에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던 거야.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나선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보복인 듯 아닌 듯 더욱 격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수장. 이 대립구도가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통과로 나아가게 된 거지. 그렇게 등장한 공수처는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이야. 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사람은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관여하면 절대 안 돼. 규모는 검찰보다 훨씬 작은데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수사를 넘겨야 해.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판검사와 고위경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넘어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공수처 수장이 누가 되는지 되게 중요하겠지? 추천위원회 7인 후보 추천을 거쳐서 2명을 올리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요 7인 중 6명이 찬성해야 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이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 수사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검찰이 가지고 있던 힘을 빼고 어느 한쪽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촛불 이후 요구된 시대적 과제잖아.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 쓰다가 벌어졌던 국정농단 사태. 공수처의 의미는 단지 검찰을 개혁하는 걸 넘어서 권력이란 건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올바르게 행사된다는 데 있을 거야. 혹시 이쯤 되면 대체 왜 우리나라 검찰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막강한 특권을 가지게 됐던 건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놀랍게도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였어. 해방 이후 경찰 고위 간부는 친일파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벌이는 인권 탄압도 심각했거든. 하지만 경찰이 워낙 큰 조직이었어서 누르기가 쉽지 않았고 일본조차 종전 이후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거꾸로였던 거지. 그리하여 이번엔 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더 만든 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다만 중요한 건 공수처는 이제 시작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아직 한참 논의가 남았다는 거. 그러니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어. 이 모든 권력기관들이 은근슬쩍 과도한 권한을 손에 넣지는 않는지, 서로를 견제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공수처를 새로운 칼로 여기고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둬야 할 건 공권력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부에 위임한 힘이라는 것.